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연공장 투자연구소의 장영광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건이라고 합니다. 아, 네, 대표님. 그 성함을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하나 그 스타카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예, 뭐 이 성함에 대한 어떤 뜻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게 진실로 윤의 벼슬간입니다. 아, 진실로 벼슬을 얻어라. 네, 벼슬을 얻어라. 그래서 이제 뭐 사업하기 전에 네. 영업사원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용직도 해봤고 노가대도 뛰어보고 하면서 진실로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제 사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만번 네. 주변에서 불러주면 네. 그 이름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 윤관이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또 지난번에 저희가 그 마곡에 대해서 네.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마곡에 대해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또 아직 남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곡에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은 마곡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세 가지가 있다. 네. 신뢰성하고 주변 환경하고 예상 수익. 네. 맞죠?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해 볼 텐데 신뢰성은 지난번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건설이 진행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아직 근데 확정된 건 아니죠? 바뀔 네. 수는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 예정. 이제 분양 예정 뭐 보시면 일정을 보시면 2019년 12월 경에 예정이고요. 예. 그 다음에 공사 착공은 2021년 3월. 네. 그 다음에 준공은 2022년 12월입니다. 어. 근데 뭐 전에 이제 방송 찍은 것처럼 이게 분양 예정이 뭐 19년 12월이 네. 뭐 내년 뭐 6월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12월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네. 인허가나 여러 가지 변수들 그렇죠. 때문에 일정이 변동이 있다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항상 그 감수하셔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주변 환경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9호선하고 5분 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고 주변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CJ 부지에도 아파트가 또 생기고 네. 그다음에 식물원, 보타닉 가든 생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곡에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지난번에 소개 못 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님 직접 준비해 주신 표죠. 네네 맞습니다. 예, 지식산업센터 3단지. 3단지가 어디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3단지가 어디냐면요. 네. 저기 가산동을 3단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로가 1단지, 네. 구로에서 가까운 가산이 2단지, 네. 그 가산역 기준으로 광명시 쪽이 3단지. 오, 맞죠? 예. 네. 야, 네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거기에. 네. 아니 네. 투자도 투자지만 네. 정말 그 섬세하세요. 원래 여자분들이 꼭 이렇게 디테일하신데. 디테일한, 예. 네. 제가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예. 이쪽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쪽에 최초 분양가가 98년도 입주한 그 업체가 예. 275만 원. 네네 맞습니다. 2004년에는 380만 원. 네. 이런 시대가 있었네요. 그리고 대륙 테크노도 580에서 685, 롯데 IT 캐슬이 373, 뉴티 캐슬이 395, 에이스 하이엔드가 475. 네. 대표님 이때도 가산에 계셨나요? 아니면 언제 계셨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산에 이사 온 지가 예.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 10년. 그러면 이때는 아니셨네요. 조금 이 전의 가격이네요, 그죠? 네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대룡 테크노 유명하잖아요. 네. 대룡이 원래 처음에 대룡 테크노 타워 1차를 예. 1998년 여기 12월에 앞에 구로에 있죠. 가산에 있습니다. 아 가산에 있나요? 네, 대룡. 그럼 여기 2차인가요? 뭐 여기 대룡이 하나 있던데. 네, 대룡이 아. 이제 그 가산동에 있는 독산동하고 좀 가까운 데 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대룡이 한 21차가 됐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용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최초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용 공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275만 원 했는데 이제 지리대 효과를 이용해서 80%를 대출했기 때문에 네. 20%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기 자금이 얼마 들어갔냐면 275만 원이라고 얼마 들어갔어요? 20%면 80% 그죠? 20%면은 한 40만 원. 네, 40만 50만 원. 원, 50만 원 들어가는 50만 원. 네, 평당 50 50만 원. 네, 평당 50만 원 들어간 게 지금은 뭐 평당 530이라고 와, 그럼 2천만 원으로 진짜 뭐 한 5배? 20평 샀네요. 예. 거의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대부분 지금 가격을 100, 좀 보면 네, 100% 자금으로 생각하시는데 자기 자금 투자 대비 자기 자금이 20%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배로 올랐다면 그러네요. 5배의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도 저기 밑에 좀 보시면 에이스 하이엔드 7차가 네네네. 제가 2016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2016년도에 샀는데 대표님이 직접 매매하신 데죠? 예. 며칠 차가.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9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네요. 횟수로.
근데 그때 분양가가 475였어요. 와. 근데 저기는 위치가 어디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저기 그 수출의 다리. 예예예 한진택배 옆에입니다. 바로 앞이군요. 예예예.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는 사실 10분 조금 10분 떨어져 있습니다. 제 원칙은 지하철에서 5분에서 좀 10분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분양가에 갑자기 이제 기업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 되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 전 주인이 뭐 은행에서 이제 뭐 그 채권 추심이나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은 걸 상환하라 이런 압박이 있다 보니까 급매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한 475인데 분양가에 샀습니다. 원래 시세는 한 51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한 3년 지났는데 지금은 얼마일까요, 대표님? 지금은 한 700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산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 서베이를 하려고 가산동에 부동산을 한 50군데 들렸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부동산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어디는 720, 어디는 700, 어디는 680, 어디는 650, 어디는 650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이 지금 올려주신 가격은 최저가네요, 예를 들어. 예,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최저가이면서 좀 약간 평균치에 가깝다고 봐야죠. 왜냐면 오차 범위가 좀 있으니까요. 이게 정확한 호가는. 예. 그래서 이제 뭐 720으로 잡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650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평균 가격으로 했는데 좀 약간 평균 가보다는 좀 낮게 제가 잡은 거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저도 가산동에 475만 원 산 게 지금 한 675라고 봤을 때는 한 1.5배 오르셨네. 네, 또 그러면서 월세도 계속 받으시고. 내 자금을 10억이라고 봤을 때 2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2억 5천 투자해서 3년 지나서 뭐 1.5배. 네. 그럼 내 자금이 실질적으로 2억 5천 투자해서 3년 사이에 이게 100% 오른 거죠. 그러네요. 네, 자기 자금 대비. 그리고 매달 이제 이자 빼면 임대료가 300만 원씩 나오면 그것도 3년을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3,600, 3년이니까 거의 1억 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쭉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마곡의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가산이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서베이하기도 좋고 평균 가격을 내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산의 사례를 보면 3년 전의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도 사실 1,200만 원이잖아요. 네네네. 최초 분양가가 1,200.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산도 처음에 475만 원 분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와, 왜 이렇게 높아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나니까 조금씩 올랐다. 그래서 마곡도 더 인프라가 사실 좋은 곳이다 보니까 오르지 않을까. 맞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가산 1,000만 원 가겠냐 했는데 갔고요. SK 저도 놀랬잖아요. 영등포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등포 분양가가 저는 1,200이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0 됐어요. 1,500, 1,700까지 올랐죠. 네네네. 그러니까 마곡도 지금은 분양가가 1,200이 애정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서도 혹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뭐 잘 이야기가 돼서 땅도 저렴하게 사고 뭐 건설사도 이렇게 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균 분양가가 나오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좀 산업단지 내에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익을 15% 이상 못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군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율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1,200은 저는 사실은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1,400이 될 수도 있고 평당 1,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때 실제 이제 계약금 10% 들어갈 때가 정확하게 이제 분양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예상 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들어가시는데 비교할 만한 데가 없으니까 가장 비교하기 좋은 어떤 가산이나 주변의 영등포를 비교하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서울지식산업센터 14년간 평균 시세가 나와요. 네네. 또 오른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2014년도부터 쭉 이제 올라가죠. 네네네. 672만 원부터 평균 가격이 쭉 올라가면서 2017년에 탁 한번 뛸 때가 있었네요. 네네. 뛸 때가 있고 성수동, 영등포랑 성수동이죠. 한번 뛸 때가 있었고 또 문정동도 쭉 이렇게 뛸 때가 있었는데 이런 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 우상향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약간 좀 호가 아니면은 뭐 약간 너무 특별한 케이스가 올라갔을 때 빼고 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제가 이 정확하게 그 연도별로 평균 이렇게 데이터를 낸 거를 조사를 해보면요. 이거 보시면 아마 한눈에 보실 거예요. 왜냐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입니다. 왜냐면 19년도는 지금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문종은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균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대표님 직접 만드신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마케팅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거를 엑셀로 다 넣어서 통계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 건데 이제 저희 또 기획 이사님이 계셔서 이제 이사님의 도움에 의해서 그 종종 회장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보다 유능하신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 빨리 일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능하신 또 네. 장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도 잘하신 분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좀 NG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진 할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대표님 이제 시세를 계속 보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성수랑 영등포 계속 오르고 있다. 네. 문정이랑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구로가산이 뭐 예를 들어서 788만 원 정도 되잖아요. 평당. 그 다음에 영등포가 1320만 원. 그러면 이제 평균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서 평당 1,500만 원 한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요. 네네네. 근데 구로에서 평당 1,000만 원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가산은 500만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싼 데는. 이번에 그러면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산이 뭐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네. 성수동이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근데 40% 올랐다고 하더라도 성수동에서 한 평 살 거, 가산동에서는 2평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50%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산동이 25% 올렸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놓으면 똑같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수동은 한 평, 가산은 2평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역발상을 디벨로퍼잖아요. 역발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임대 수익으로 봐서는 사실은 평수가 크기 때문에 그쵸, 훨씬 낫죠.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구로 가산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뭐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균을 보시고 실제 현장 가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 들춰보시고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수가 지금 1,400만 원이잖아요, 평균이. 근데 성수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평당 70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접 현장을 좀 방문해 보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수동도 가보고 문정도 가보고. 네, 맞습니다. 그죠. 서울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렇죠. 다 1시간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꼭 이 마케팅 서베이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물건을 살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근데 뭐 몇백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삼성 제가 아시는 분이 관악구에서 제일 크게 하는 삼성프라자도 제일 크게 하시거든요. 근데 뭐 TV를 사도 마케팅 서베이를 인터넷에도 하고 직접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결정하는데도 1,000만 원 결정하는데도 며칠을 고민하는데 심지어 이게 10억, 20억, 100억 계약하시는 분이 그냥 저처럼 사업 바쁘다고 그냥 덜컥 이제 영업하신 분 믿고 그냥 딱 왜냐면 그분이 워낙 이 말씀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신뢰가 가서 물론 사람 못 믿으면 안 되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제가 하고 후회도 제가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케팅 서베이를 전반적으로 서울 쪽도 해보고 경기 쪽도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곡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구로 가산 그리고 앞으로 전체적인 서울의 평균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그 지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거나 또는 투자를 했는데 이다음 투자에서 또 고민되신 분들은 아투연에 또는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뭐 저나 김윤관 대표님 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한테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